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말센스. 자, 부제목은 수식어는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지은이 셀레스트 헤들리, 옮기니 김성환,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초판 1쇄 발행입니다. 자, 글쓴이가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그 중에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 설득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이모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한다? 잘 설득당한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반만 하고 또 오래 사랑하고 싶으면 반만 표현해라. 말도 그렇겠죠. 자, 싸움에 밀리지 않고 싶은가? 말싸움에 밀리지 않고 싶은가? 말싸움에서는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있습니다. 말 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말싸움이 조짐이 보이면 그 자리를 뜨십시오. 그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이다. 헐,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말 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 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분위기, atmosphere, circumstances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3단계입니다. 경청, 질문, 배려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프롤로그, 말 센스가 말 재주를 이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자, 여기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자, 내 차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그 앞에 있는 후드를 열죠. 내 차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알지 못합니다. 미케닉, 자동차 기술자가 아니라면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내 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앞에 있는 후드를 여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니콜러스 애플리라는 심리학자도 그것이 궁금했는지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 것이다. 애플리는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파트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10가지.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물어보았다. 부부들은 서로 적어도 10가지 중에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힌 것은 4개에 불과했다. 부부 사이 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한다. 대화 시에도 착각이 작동한다. 그렇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분들 잘 경청해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비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른다. 아, 그 회사 잘 그만뒀어.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한심한 회사야. 나도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잖아. 나도 그땐 서글픈 기분이 었어. 하지만 금방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내가 널 잘하는데 넌 의지가 강하니까 더 좋은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또 너보다 능력이 모자란 나도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를 해고한 회사가 친구가 가장 입사하길 원했던 회사라면, 또 친구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친구는 지금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리고 친구에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보다 훨씬 크다면,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아,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진심 어린 대화와 관련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경험을 예로 들면 이렇다.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같은 몇 마디 말뿐이었다.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헐, 대박입니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관음증이 있으신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아하,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술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라는 말들이 나온다. 혹시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스킬들을 대화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킬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대화에서 스킬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하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얘기를 경청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재주가 아니라 말 센스죠. 자, 말 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자,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 말 센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말 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였던 말, 감추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다. 자, 애플리의 결론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과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